안녕하세요. 우리 인생 9단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한 어머니의 진실한 용기와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겉보기에 완벽했던 한 가정에 숨겨진 비극,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삶의 가치를 찾아낸 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순자 할머니라 불리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물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이슬 맞으며 도단한 취나물과 고사리를 다듬는 할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지만 그 얼굴에는 정직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딸 하나를 곱게 키워 명문대에 보내고 번듯한 남자와 결혼해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에 입성했을 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도 된 듯 뿌듯해하셨습니다. 마치 평생의 고생이 보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딸의 전화는 언제나 곤란한 부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호연이 봐줄 사람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딸에게 짐이 될까 전전긍긍하며 달려가셨죠. 며칠 전 딸 은주가 출장으로 인해 손주를 봐달라는 다급한 연락을 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손주가 좋아하는 호박전과 직접 담근 김치를 보따리에 싸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 낯선 서울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렸을 때 할머니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하니 눈앞에 거대한 성벽 같은 아파트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김여진 씨 어머니라고 말하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마치 입국 심사라도 받는 기분이었죠. 수십 년 전 먼지 날리는 좌판을 겨우 얻어냈을 때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압감이었습니다. 딸 은주의 현관문은 무슨 철옹성처럼 육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안에서는 익숙한 듯 낯선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오셨어요, 엄마. 환하게 웃으며 나온 딸 은주는 할머니의 예상과는 달리 눈빛에 생기가 없고 뺨이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죠. 그 뒤를 이어나온 사위 민주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고는 할머니의 짐 보따리를 곁눈질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뭘 이렇게 싸우셨습니까? 여기는 다 있으니 다음부터는 몸만 오세요. 걱정처럼 들리는 그 말에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아닐세. 내 손주 먹일 건데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지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서재로 쏙 들어가 버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할머니의 심장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짐을 풀고 잠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딸이 마실 것을 내주려 팔을 뻗는데 퉁퉁 부은 소매 아래로 희미한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푸르스름한 기운이 남아있는 멍. 가구에 부딪힌 상처와는 다른 마치 무언가에 눌린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은주야, 팔은 왜 그러냐? 아, 별거 아니야, 엄마. 다이어트 하느라 요즘 운동을 좀 심하게 했더니 부딪혔나 봐. 딸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애써 숨기려는 진실을 억지로 캐묻는 것은 딸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의심의 씨앗이 심겨 있었습니다. 이 집의 차가운 공기는 어쩌면 단순한 온도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시간, 할머니는 손주 호연이의 방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호연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할머니는 낮에 보았던 딸의 멍자국과 사위의 차가운 눈빛 때문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잠든 호연이가 뒤척이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니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빠 거기 말고 할머니 그림 밑에 무지개 순서대로 빨간색 먼저. 순간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낮에 호연이가 자랑했던 아빠와의 비밀 보물찾기 놀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호연이는 아빠와 자신만이 아는 무지개 금고가 있다며 그곳에는 아주 중요한 보물들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를 열려면 무지개 색깔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했었죠. 호연이의 잠꼬대는 그 놀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춘 채 벽에 걸린 자신의 커다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항상 이 사진은 이 자리에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할머니 그림 밑에 무지개 순서대로 아이의 잠꼬대는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암호였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기억 속에 숨겨진 어쩌면 사위의 추악한 비밀이 담겨있는 암호.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호연이와 함께 그림놀이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연아, 아빠랑 하는 무지개 놀이 말이야. 할머니가 첫 번째 색깔은 빨간색인가? 호연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거 엄마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야. 아빠가 순서 틀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 큰일 난다고 그랬어. 그 작은 아이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위 민주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를 공범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완벽한 가정이란가면 뒤에는 반드시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사위가 출장을 간 날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딸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딸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는 오직 혼자의 힘으로 저 거대한 성벽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거실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사진이 가려져 있던 벽지에는 마치 칼날로 그은 듯 희미한 사각형의 선이 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선을 따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모서리를 누르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최신형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금고를 열 열쇠, 즉 무지개 색깔 순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말했던 보물지도 놀이를 떠올렸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마지막은 초록색 해초 동굴. 그 순간 할머니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사위가 매년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차를 바꾼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사위는 자신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분노에 찬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장모님, 제 서재에 들어오셨습니까? 그의 눈은 살기 어린 뱀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위, 자네를 보면 말이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세상에 돈 버는 비결이라도 있는 게가. 할머니는 뱀굴에 들어가려면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할머니의 칭찬을 경멸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께서 평생 버신 돈, 저는 1시간만 해도 벌 수 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평생 이해하기 힘든 세계입니다. 그의 말은 완벽한 무시와 경멸이 담긴 선긋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놈의 목줄을 쥐어야 한다. 마침내 할머니는 모든 것을 걸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112를 눌러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 가정 불화 신고가 아닙니다. 수백억 원대의 금융 사기 및 횡령 혐의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인물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용의자가 현재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제보에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할머니는 형사들과 함께 다시 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사위 민주는 급하게 여권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다 아파트로 돌아온 순간 형사들에게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곳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금고 안은 그야말로 범죄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현금, 위조 여권, 대포 통장, 그리고 그동안의 범죄 행각이 상세히 기록된 비밀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속에서 호연이의 무지개, 금고 놀이가 사위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장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딸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갑이 채워진 사위가 증오에 찬 눈으로 할머니를 노려보며 끌려나가는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두려운 순간은 제 손으로 끝냈으니까요. 그날 이후 은주와 호연이는 화려했던 아파트를 떠나 순자 할머니의 낡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좁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창문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은주는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옷들은 모두 처분하고 수수한 옷을 입고 다녔지만 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억지로 웃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일을 마치고 돌아와 피곤에 지쳐 제 어깨에 기댈 때면 저는 딸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연이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도 알 수 없는 잠꼬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의 가장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차갑고 허무한 환상은 무너졌지만 그들은 비로소 햇살이 드는 진짜 우리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인생 9단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화려한 건물이나 값비싼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따뜻한 눈빛, 서로를 향한 진심, 그리고 함께 나누는 소박한 웃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불안하고 위태롭게 느껴진다면 오늘 순자 할머니처럼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 숨겨진 진솔하고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9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